지난 시간에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로 500만원 이상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증권사에 가려고 했다면 우리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벤처펀드를 소개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투자금 10%가 아니라 100% 전부 다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벤처펀드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벤처기업 투자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투자 방법에 대해 들어보시면 이 투자의 리스크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K 김성길입니다. 벤처기업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해오셨던 것처럼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벤처기업을 찾아서 회사 대표나 재무 담당자 등을 만나서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기 힘들었고 또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회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투자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 벤처 확인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나옵니다.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만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아무 법인이나 투자하실 수 있나요? 이 중에는 투자받길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벤처기업 명단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바로 벤처투자 종합포털인데 여기는 벤처기업이면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인지 뭘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렇게 벤처기업에 전화를 하면 투자 담당자 분은 여러분의 투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우리에게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VC나 창투사 같은 큰 기업에서 5억, 10억, 50억 이상을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접근하는 것은 도매시장에 가서 사과, 새알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상인이 사과를 파는 것은 맞지만 새알을 팔기 위해서 도매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기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투자할 만한 곳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투자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투자를 하려면 뭔가 찜찜하지 않나요?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어떤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았다면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일종인데 나중에 채권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화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3년짜리라서 3년 후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이 회사가 채권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담보할 수 없고 또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무담보 채권이어야만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벤처 기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회사라는 건 내가 마음 편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벤처 기업이라면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이 운영하면 특수관계인으로 소득공제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이 벤처 기업인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더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벤처 기업을 취득세나 법인세 절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벤처 기업 소득공제를 알게 되시더라도 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법인과 나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회사에 투자를 하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자기 회사가 벤처기업이니 직원분들께 투자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지인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친구, 믿을 만한 지인 등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된다면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투자할 만한 벤처기업을 찾으셨다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환사채는 안 되고 주식으로 투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라는 것은 결국 채권이고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로 잡혀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권이 부채로 잡혀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질 여지가 생기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우리의 소득 공제를 위해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다시 팔아야 하는데 누가 사줄지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벤처기업을 직접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득공제가 너무 받고 싶고 필요한데 어찌됐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본인이 직접 벤처기업을 만들고 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무사분이나 세무사분한테 의뢰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 인증을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비 벤처 유형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벤처 투자 유형이란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법인에 어떤 적격 투자 기관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격 투자 기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적격 투자 기관이 되어 여러분 법인에 투자를 하면 벤처 인증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롯이 우리의 소득공제를 위해 전환사채로 투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인은 재무제표나 신용점수 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사채로 투자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채 비율을 높여도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셀프로 벤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